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곤 합니다. 작게는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크게는 국가 대사에 이르기까지 늘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 선택이란 대부분 현재의 것을 취하되 부분적인 개선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것을 단념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나타나곤 합니다. 학자들은 이를 두고 개량과 혁명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늦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옵니다. 지금은 병사와 군량이 모두 부족합니다. 맞서 싸운다 해도 비웃음과 모욕만 당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옵니다. 지난 94년 10월 첫 방송을 시작한 저희 역사의 라이벌은 그동안 우리 역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를 받아왔습니다. 그중에는 특히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조선시대의 역사가 현재 우리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 역사를 좀 발전적으로 주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분들조차도 조선시대는 뭔가 좀 낙후되어 있고 좀 이게 사대주의적인 경향이 있었고, 또 양반들의 이 당쟁이 나라를 어지럽게 했다, 또 양반들이 독점한 시대다, 이렇게 상당히 어둡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에는 대단히 왜곡된 것이고 잘못된 선입관이 깊이 박혀 있는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선시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죠. 우선 이 조선시대를 이해할 때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드물 정도로 518년간 장기 지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통치 질서가 세워져서 500년 이상 장기 지속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장수의 비결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첫째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백성들을 이끌고 갈 만한 그만한 그 제도적 장치 그리고 통치 철학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고려시대 말기 이후로 백성들의 그 의식 구조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민도가 높아져 있는데, 이 높아진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보다 수준 높은 통치 철학과 또 백성들의 의지를 수렴할 수 있는 이러한 정치적 제도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통치 질서가 유지가 안 됩니다. 조선 왕조는 말하자면은 그런 백성들의 의지를 수렴할 수 있는 소위 왕도 정치 또는 위민 정치, 민본 정치를 구현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탕이 돼서 518년에 장수를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라이벌은 조선시대 역사를 극단적으로 깎아내린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고, 또한 시청자 여러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선조 500년의 역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는 4월 15일부터 역사의 라이벌은 새롭게 출발해서 세계사에 그 유례가 없을 만큼 긴 기간 동안 한 왕조를 유지했던 조선의 참모습을 그 개국에서 몰락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조명해 갈 것입니다. 그에 앞서 조선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고려가 어떻게 막을 내렸고 또 조선이 어떻게 건국됐는지를 필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세기 말 고려 400년의 역사를 지키고자 했던 최영, 정몽주와 새로운 이념으로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이성계, 정도전을 통해서 고려와 조선으로 선택을 달리했던 그 시대의 주역들이 처했던 현실과 그들이 품었던 이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명나라는 대국이옵니다. 승산이 있다 보십니까? 물론이요. 장군과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요. 우리는 무장이요. 우리 자신과 고려의 국군을 위해서 일생일대의 승부를 거는 거요. 대감,
이미 원나라는 그 힘을 잃었고 북쪽으로 쫓겨갔습니다. 그 넓은 대륙은 이제 명나라가 주인으로 섰고 군사 또한 수십만입니다. 싸움은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오. 하오나 천하가 바뀌고 있어이다. 징기스칸이 세운 몽골은 쇠락했어. 명나라도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나 명에서는 이번에 처녀 한간이 1000명씩 그리고 소한말 또한 1000필씩을 보내라 한다. 이렇게 간다면 갈수록 핍박이 너무 심해질 것이오. 사신을 보내어 조정을 하면 어떠하올지요?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이 기회에 우리도 뭔가 결단이 필요하오. 더군다나 저들은 몽골을 추적하기 위해 요동 쪽을 비워놓고 있어요. 이번이 적기예요, 대감. 그야말로 몽골 앞에 앞에서 벗어나 요동 정보를 둘러싼 최영과 이성계의 대립. 그것은 당시 고려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로부터 시작됐다. 안으로는 권문세족의 횡포로 토지 독점이 심화되고 농사를 짓던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유랑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했던 그런 시기였다. 중국 대륙에서는 몽고가 세운 원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했고 명나라가 차츰 그 기반을 확장하며 고려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자 여러 가지 요구와 압력을 가해오고 있었다. 이 무렵 왜구 삼멸과 홍건적 토벌로 전공을 세운 최영과 이성계가 이러한 고려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새로운 인물로 부상한다. 당시 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최영은 신흥 무장인 이성계와 연합하여 부패한 권문세족의 일부를 축출함으로써 국가적 혼란을 안정시킨다. 그러나 잠시뿐이었다. 잔존하고 있던 권문세족의 횡포는 더욱더 교묘해졌고 밖으로는 원나라와 명나라의 압력이 고려를 점점 더 위기로 몰아넣었다. 국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한때는 공동으로 대응했던 최영과 이성계. 급기야 이들은 대외 정책에 대한 외교 노선의 차이로 충돌을 일으킨다. 최영은 요동을 정벌하여 대륙으로 진출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이성계는 국내 혼란을 먼저 수습하고 신흥국가인 명나라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외교 노선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소신의 좁은 소견으로 볼 때 이 일은 불가하오이다. 소국으로서 대국의 거역함이 첫째 불가요, 여름철 출진이 둘째 불가요. 원정군이 출정을 하면 외적이 그 허를 노릴 것이니 셋째 불가요. 지금 장마가 들어 활의 악교가 녹아 못쓰게 되며 아울러 전염병이 걱정이 되니 넷째로 불가하오이다. 그렇지가 않소. 전쟁은 언제나 어려운 법. 만사는 때가 있는 법이요. 이번에 도모치 못하면 영영 우리는 그 기회를 찾을 수가 없을 것이요. 대감, 요동 정보는 어렵지 않사오나 어찌 다음 일을 생각지 않사옵니까? 다음 일은 다음 일뿐이요. 고려라 해서 어찌 저 넓은 대륙을 넘보지 못하리요. 대감, 요동 지방엔 고려인을 비롯해서 여진족이 많소. 우리가 군사는 적다 하나 성만 함락시킨다면 그곳에서 자란 장군의 명성과 덕망이 어찌 10만 대병의 힘만 못하겠소? 대감, 어찌 나라의 막중 대사를 그리 쉽게 정하시오이까? 불가하오이다. 이는 오명이요.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요. 잃어버린 고토를 회복하면 후대의 책임이요. 전하,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가하다 하였네. 도대체 요동을 쳐서 얼마나 지켜낼 수가 있겠사옵니까?
바깥을 칠 때는 먼저 안에 판단해야 하옵니다. 계속된 평화 전란으로 백성들의 사기는 떨어졌고 관료들의 만행으로 민심이 이완되어 있사옵니다. 대력을 익힐 때가 아닙니다. 확실한 승산이 없는 싸움에서 다치는 건 우리 군사들 뿐입니다. 최영대감의 고집입니다. 막으셔야 하옵니다. 대감께서는 어찌 기울어져 주저앉은 낡은 배를 붙들고 먼 바다를 가려 하시옵니까? 장군, 우리는 지금 3배, 4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명분만 원나라 쪽에 걸어놓고 비어있는 땅을 가지러 가자는 거예요. 하오나 대감, 이 조정에 대감 한 분 외에 누가 있어 그 큰 뜻을 헤아리오리까? 장군이 있지란소. 난 이미 70이요. 너무 늙었소. 그래서 장군이 필요한 게요. 사람들은 소장들과 장군을 친명파라고 하고 나와 늙은 재상들을 친원파라고 하고 있어. 하나 장군, 지금 우리에게 원은 뭐고 또 명은 뭐겠소? 대륙의 꼬리처럼 붙어있는 나라의 지리적 운명이 형편에 따라서 변해가는 거 아니겠소?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사옵니다. 왜 모르겠소? 네, 그래서 하옵니다. 큰 뜻을 세우시고 소인을 불러 함께 나라의 도적을 치셨사옵니다. 하오나 수백 년간 썩어 내려온 폐행이요, 어찌 하루아침에 다 바뀌겠소? 대감께서는 황금 알기를 돌로 하십니다. 명예 알기를 낙엽처럼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고려는 아직도 신라 같은 맥을 잇고 있사옵니다. 장군, 이 무슨 불충한... 대감, 헤아려 주시옵소서. 내 지를 단단히 한 연후에 외적을 치시고 장정에 북을 올리게 해주소서. 대감, 이 전쟁은 처음과 끝이 오로지 경에게 달렸어. 저들은 장군과 나를 두려워하오. 요동 정벌은 대대로 이어져온 고려의 꿈이었지 않소? 어찌 그것을 물어오리까? 그리고 장군이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영예스러운 일이 언제 또다시 있을 것 같소? 대감, 대감의 뜻이 정녕 그러하오시면 시기를 좀 더 늦추시옵소서. 전하를 서경에 머물게 하시고 가을을 기다려 출사케 하시오면 장마를 걱정할 이유 없겠고 군사들의 식량 걱정 또한 아니할 것이옵니다. 이미 팔도에 영을 내리어 군사를 일으켰으니 중지할 수가 없어. 전하, 소신의 청을 한 번 더 헤아려 주소서. 전하, 이미 추진 중인 일이니 거두기엔 너무 늦었어. 요동 출정이 이루어진 것은 1388년 음력 4월 18일. 총사령관격인 팔도도 동사는 최영, 사령관격인 좌우군도 동사는 조민수와 이성계가 맡았다. 총병력 5만여 명, 말 2만여 피. 그러나 정작 총사령관인 최영은 신변을 우려한 우왕의 만류로 출정하지 못한 채 우왕과 함께 후방에 남는다. 이성계를 필두로 하는 요동 정벌군이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운명의 섬 위화도에 도착한 것은 5월 7일. 위화도는 압록강을 국경으로 생각한 당시로 볼 때 이성계의 군대는 왕명에 따라 본토를 떠난 것이 되고, 명나라 측에서 보면 아직 자신의 영토로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 되는 미묘한 중립지대였다. 이곳에서 이성계는 그의 주장대로 장마를 만나게 되고 군대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 갈수록 도망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단속해도 그 사이 비 때문에 군량미가 수송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끼니를 굶기 시작했습니다. 장군, 큰 비로 강물까지 불어서 대군의 이동이 쉽지 않사옵니다. 길들은 계속되는 진흙 수렁이고 군량미는 부족하고 군졸들의 사기 또한 최악이옵니다. 회군을 청하시옵소서. 남은국의 의견이 옳습니다. 이런 상태로 강을 건넌다 해도 도대체 얼마나 싸울 수 있을지가 걱정이 옵니다. 최영 장군이 계시는 한 회군은 쉽게 허락이 내려지지 않을 것일세. 장군, 결심을 하시옵소서. 저, 회군 청하십시오. 허락하지 않지. 그래도 올려서 청해 보십시다. 회군을 청하다니, 이게 무슨 회개한 소리인고? 10만 대병이 아직도 위화도에 머물러 있단 말인고? 예, 이런 불충한. 장군. 뭐냐? 그 장계는 좌우군 도통사께서 함께 청한 것이옵니다. 다 보았느니라. 강을 건넌다고 해도 요동까지는 하천이 많고 물이 범람하여 나가기가 어렵사오고. 닥치거라! 그 일이야 이미 다 알고 출병한 것이 아니더냐? 또 있사옵니다. 명나라에 간 주청사가 아직도 오지 않았사옵고 장졸들은 비에 젖어 갑옷은 무거우며. 닥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도 둘도 오직 진군이니라. 어서 강을 넘으라고 일러라. 장군! 돌아왔습니다. 간 일은 송구하옵니다. 왕명을 받자오시오 장군. 좌우군 도통사 조민수와 이성계는 들으라. 그대들은 속히 진군치 아니하고 무얼 기다리는고? 여희 때만 기다리다가는 실기할까 두렵도다. 군신 일체의 바람은 오직 진군이다. 여기 경들의 마음을 위로코죠 금백과 마피를 하사하노니 속히 요동으로 나아갈지니라. 전하께서는 장군의 답지를 받아오라 하셨사옵니다. 이 장군. 예. 이 자를 군막에 보아라. 아니 장군, 저는 왕명으로 온 사람입니다. 장군. 어서. 알겠사옵니다. 아니 장군. 어떠신 생각이십니까? 그대가 다시 한번 가라. 왕사를 여기 잡아놓고 말입니까? 이 전쟁은 본래 승산이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가게. 가서 이 일은 안 된다고 말씀 올리게. 예, 장군. 망료의 일을 소집하라. 제장군, 군사를 정고하라. 예. 전하, 아니 되겠사옵니다. 저들을 엄히 책하셔야 하옵니다. 반역이 아니요, 회군이요. 이성계가 회군을 개시한 것은 위화도에 주둔한 지 15일 만인 5월 22일. 출정 19일 만에 위화도에 도착했던 이성계의 군대가 역으로 회군하여 개성에 도착한 것은 9일 만이었다. 이에 우왕과 최영은 급히 군사를 모집하여 개경을 지키게 하나 하룻밤을 넘기지 못한 채 이성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최영의 대륙 진출의 꿈은 이로써 좌절된다. 이와 같은 일은 소인의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어찌 회군의 청을 끝내 물리쳐서 합니까? 천재 이루의 기회가 불거품이 되었구려. 당시 이성계의 회군의 명분은 요동 공략은 대의에 어긋난다는 것과 원성이 극에 달한 백성들을 전쟁에 동원함으로써 국가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것이었다. 위화도 회군으로 최영은 축출당하고 이성계는 군사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무렵 공민왕 때부터 개혁을 추진해왔던 정도전과 정몽주 등 신흥 유신들은 자신들의 개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힘을 필요로 했고, 군사력을 장악한 이성계 역시 이들의 이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위화도 회군은 개혁 세력들이 이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전제개혁의 단행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경제적 파탄은 사실상 국가 경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토지를 몇몇 권문 세족들이 독점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곧 전제개혁은 당시의 기득권 세력인 권문 세족들을 제거하고 아울러 국가 경제를 재편하는 한편 민생을 안정시키는 혁명적인 개혁이었습니다. 한편 이를 계기로 보수 세력 또한 요동정벌에서 좌군 사령관을 맡았던 조민수를 중심으로 해서 재결집, 개혁 세력과 대립하게 됩니다. 이로써 전국은 최영과 이성계의 대립구도에서 보수 대 개혁의 대립구도로 전면화됩니다. 백성을 가난으로부터 구제하는 것이 외국의 침탈로부터 지켜야 하는 것 이상으로 시급한 일이오이다. 나는 반대. 나도 반대요. 나 또한 반대할시다. 반대하는 이유가 뭐요? 그까짓 논밭대기를 갖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왜 그리 시급한 일이오이까? 이 나라 경제의 전부올시다. 그 경제가 부실하고 문란함이 극도에 이르러 가진 자들은 산맥과 강줄기로 그 경계를 삼을 만큼 강활한 토지를 차지한 데 반해 정작 농사지을 농민들은 고작 그들의 농토에 들어가서 소나 돼지처럼 일을 해야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데, 한나라의 경제가 이토록 가진 자들에게 치중한다 하면 그거는 핑계요. 당신들은 백성들을 위하는 듯 주장하지만 그것은 이 나라 경제를 자유로 재편해서 우리의 경제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저희가 아니고 무엇이오? 계속하시지요. 아하, 내 충고 한마디 하지. 지금 제법 전답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관문세가들이. 만일 그 일을 강행했다간 그들과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 되고 말게요. 그들과는 원수가 될지 모르나 백성들에게는 턱없이 반가운 일이 될 것이오. 이 나라 백성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 같은 개혁을 기다리고 있었소이다. 설사 백성들의 신망을 다 얻었다 치더라도 그들을 포용하지 않고서는 이 조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이오. 그렇다고 해서 땅도적들과 손을 잡을 수는 없지요. 그게 도적의 무리라 할지라도 다루는 그들과 손을 잡을 줄 아는 것이 정치요, 정치. 바로 대감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나라가 이토록 썩은 것이 왜다? 무엇이? 부정을 저지르고 탐욕스럽게 많이 차지한 자가 대상일 뿐 훔치거나 빼앗지 않은 자는 절대로 겁낼 것도 없고 반대할 이유가 없소이다. 근데 조 장군께서는 왜 그토록 기를 쓰고 반대를 하시오? 뭐 셔째? 어허,
고종들 하시오. 이 문제는 보통의 일이 아니오이다. 더욱이 위화도 회군 후에 민심도 안정되어 있지 않는 이때 민심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회군한 우리가 장차 이 나라 백성들 위해 무엇을 하려는지 그것이 근심스럽고 걱정스러워서였겠죠. 그렇다면 난 반대하고 있어. 전제개혁. 2대에 걸쳐 적폐했던 전제를 개혁하여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하자는 열의에 찬 사람들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민심을 빙자하지만 그대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몰락시키기는 가장 빠른 길일 것이다만 그들이 어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겠는가? 일대 피바람이 불 것이야. 아니요. 피는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뜯어 고치고자 하는 것은 땅 문서일 뿐입니다. 너 정도전 정몽주 그리고 여기에 권세를 등에 업고 백성들의 땅을 빼서 착복한 여러 썩은 선비들의 명단이 여기 있소이다. 불행히도 이 명단에는 여기 있는 분들의 성함도 포함되어 있소이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요? 특히 누구냐 말이야? 역다가 그렇소이다. 바로 조대감이 포함됐소이다. 네, 이놈! 신이 나라 백성들의 땅을 어떻게 뺏었으며 훔쳤으며 네, 이놈! 세상에 의심하면 내놓았다가 점잠해지면 다시 훔치고 빼앗고 아니라 할 수 있겠소이까? 네, 이놈! 말이면 다 안 줄 알았는데 함부로 말. 예, 이 고려 말기에 이제 풀어야 될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선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의 수입을 증대시켜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제는 고려 왕조를 지탱하고 있던 소위 구가 세족들, 구세력들, 보수적인 구세력을 이제 몰락시켜야 된다는 또 과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전제개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과제 중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문제입니다. 고려 말기에는 빈부의 격차가 대단히 심했고 대지주들이 엄청난 토지를 소유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당시 표현대로 한다면 송곳 꽂을 땅이 없었다. 이러한 그 심각한 이 빈부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성계 일파의 개혁의 정당성을 얻어낼 수가 없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그 재정 기반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 것이 전제개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들의 전제개혁 단행으로 전국 토지의 공유화와 토지 재분배가 현실로 다가오자 위기감을 느낀 권문 세족들은 마지막 저항을 꾀하게 됩니다. 이성계 등 개혁 세력에 의해서 축출당한 우왕과 새로 옹립된 창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성계를 제거하려는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고 오히려 남아있던 보수 세력들마저 대거 숙청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전국은 이성계 등 개혁 세력에게 완전히 장악되고 전제개혁은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창왕의 제거로 비어있는 왕위 문제를 놓고 급진적 체제개혁파인 정도전과 체제 내에서의 개혁을 주장하는 정몽주의 대립으로 전국은 다시 한번 큰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폐가입지를 주장한 이상 또 그걸 반대하던 조민수도 떠났으니 지체 없이 지금의 임금을 폐하고 새 왕을 옹립합시다. 누굴 내세우는 게 좋겠소? 아니 꼭 왕실에서만 승결해야 하오? 그야 당연한 것 아니겠소? 이 문제는 이성계 장군께 일임하심이 어떠합니까? 이런 일에는 각자의 꾸밈 없는 의견이 필요합니다. 의논해야 하고 말고요.
어차피 장군께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린 다만 신우 신창을 대신해서 고려 왕조를 이끌어갈 부끄럽지 않은 몇 분을 청거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왜 그러시오, 삼봉? 아니올시다. 계속하시지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오. 의견이요? 있지요. 해보시오. 여기 임금 후보로 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왕씨라는 것만 빼놓고는 과연 개개인이 나라를 다스릴 경륜과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소이다. 그래서 나는 아니 삼봉! 자, 이제 서로 속에 있는 말들을 내놓도록 합시다. 좋소이다. 이 사람 저 사람 고를 것도 없이 난 이성계 장군을 천거하겠소. 무엇이라? 왕씨라야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법이 어디 있소이까? 삼봉!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린가? 그 말 당장에 주워 담으라. 돈! 삼봉! 이미 결정이 된 일이 왜다? 아니 이럴지로. 좋소. 나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소이다. 왕위 문제를 둘러싼 정도전과 정몽주의 갈등을 지켜본 이성계는 새 왕조의 건설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 이에 이성계는 정도전 등 급진개혁파에 의한 왕의 추대를 고사하고 공양왕을 추대함으로써 그 대립을 완화시킨다. 그러나 개혁파 내부의 갈등은 윤희 이초 사건을 계기로 더욱더 첨예화된다. 윤희 이초 사건이란 고려 왕의 사신으로 명나라에 갔던 윤희와 이초가 명나라 황제에게 이성계와 공양왕이 공모하여 명나라를 침범하려 한다고 거짓 보고를 한 사건이다. 따라서 친명 노선을 취하고 있던 정도전 등 체제개혁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일대 위기의식에 휩싸인다. 대체 그 자들이 무슨 마음을 먹고 이따위 말도 안 되는 무고를 했단 말이오? 응? 이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배후가 있을 것인즉 철저히 색출을 해야 할 것이오. 색출이고 할 거 없이 이색, 우연보 등이 그 배우가 아니면 누구겠소이까? 틀림없어. 그들이 명나라를 부추겨 우리를 누르려는 음모요. 혹시 정몽주가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소. 그만. 체제 개혁을 반대하는 이색과 정몽주를 윤희 이초 사건의 배후라고 추정했다. 이색은 정도전과 정몽주 등 당시 신흥 유신 세력을 배출시킨 그들의 스승으로 오늘날의 총리격인 문화시중의 자리에 있었다. 정도전으로서는 체제 개혁을 반대하는 이색이 극히 부담스러운 존재였고 정몽주에게는 더할 수 없는 지원군이었다. 결국 윤희 이초 사건을 계기로 개혁파 내부의 대립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감히 스승을... 사제간의 인연은 이미 지난 일일 뿐이다. 삼봉리노? 말씀을 삼가하시오. 나는 스승인 이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오. 아니면 수구파의 우두머리인 이색을 탄핵하려는 것뿐이오. 이건 이미 역사의 대세요. 아무도 거스를 수 없소이다. 좋다. 하나 세상사가 너희들 뜻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이야. 내 반드시 너희들 머리를 응징할 것이다. 좋도록 하시오. 다만 이거 하나 알아두시오. 누구든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은 나의 적이 된다는 사실.
그런 발칙할. 전하, 윤희이초 사건의 연루자를 모조리 잡아다 벌하옵소서. 역적의 무리를 응징하지 않고서야 어찌 왕의 권위가 설 것이며 왕조 또한 튼튼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전하, 신의 뜻대로 윤희이초 사건의 연루자를 모조리 잡아다가 국문하옵소서. 윤희이초 등의 행위에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는 하나 관련된 자가 누구인지는 확실치가 않사옵니다. 확실치도 않은 일로 해서 신하에게 함부로 벌을 주실 수는 없는 일. 일부의 주장만을 따르지 마시옵고 오히려 그들을 잘 살피시어 진짜 역적이 누구인지를 잘 가려내셔야 할 것이오이다. 이미 증거가 드러난 사건을 유야무야하는 것은 왕권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옵니다. 전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색 우현보를 죽여야만 하옵니다. 윤희 이초등의 문제는 이미 그 진상이 드러났사옵니다. 앞으로 정저던 저희 이 일로 해서 더 이상은 왈가왈부하지 못하도록 엄한 명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니다옵니다, 전하. 역적들을 추살하셔야만 하옵니다. 또다시 이 일로 해서 왈가왈부하는 자는 무고죄로 엄히 다스려야 하실 것이옵니다. 팽팽하게 진행되던 윤희 2초 공방전은 체제 내 개혁파인 정몽주의 승리로 끝난다. 그러나 군사력이 월등했던 이성계와 정도전 등 체제 개혁파는 군제 개편을 통해 군사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개혁 완수를 서두르며 정면으로 맞선다. 이제 이쪽으로 건너오시죠.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하오이다. 그만해 두시게. 자네가 지금 하는 말